자, 오늘은 된소리 대기와 사이소리 대기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는데요. 된소리 대기 현상과 사이소리 현상은 비슷한 부분에 겹치는 것도 있지만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된소리 현상은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게 많은데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첨가 부분에서 니은 첨가나 니은의 첨가에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된소리와 사이소리가 전혀 별개의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뒤에 가서 쌤하고 수업을 하면서 느끼겠지만은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이소리 현상의 형태 중에는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쉽게 말하면 된소리 현상과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된소리 되기만 교과서에서 배운 것 때문에 시험을 칠 때 사이소리 현상이 예시로 나와버리면요, 적잖이 당황을 하거나 또는 된소리와 구분을 못해서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께 오늘 수업은 된소리 대기 현상의 수업을 하면서 교과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사이소리 현상의 일부분도 같이 보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된소리 대기 현상과 사이소리 현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프린트물 제일 마지막에 가시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대기라고 나오는데,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현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죠. 선생님, 차이점은 뭐예요? 라고 물을 거예요. 차이점은 바로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조건의 차이를 가지는데요, 그 조건의 차이를 지금부터 구분하면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이소리 현상이 생기는 첫 번째 조건은요, 울림소리가 반드시 앞입니다. 울림소리가 뭐 있죠? 모음이 있죠. 모음은 다 울림소리입니다. 두 번째, 니은, 리을, 이응, 미음이 울림소리입니다. 요 뒤에 뭐가 온다고요? 예사소리가 옵니다. 그러면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예요. 학생이 묻겠죠. 선생님, 예사소리가 뭐가 있나요? 기역, 디귿, 비역, 시읒, 지읒이죠. 방금 선생님이 표기한 이 예사소리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말에 된소리인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읒, 쌍지읒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사소리 앞에 울림소리가 와서 그 소리가 뒤에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면 우리는 이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된소리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된소리는요, 안울림 예사소리, 쉽게 말하면 앞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고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의 조건은요, 안울림 예사소리입니다. 여기는 울림소리고요. 요거로 1차적 구분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됐죠? 두 번째, 국어에서는 필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이소리 현상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뒤에 이 조건이 맞다고 해서 뒤에 오는 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 예가 바로 위에 나와요. 여기 나오죠. 방법이라고 안 하죠. 고가라고 안 합니다. 간단이라고 안 해요. 간단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표준 발음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는 일부분에서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고요. 효과 같은 경우는요. 이게 법이 개정되어 있는 걸로 쌤이 알고 있는데요. 효과는 원래 종전의 방식에서는 효과라해서 사이소리에 된소리 발음을 하지 않았는 경우인데요. 요즘은 복수 허용이 있기 때문에 효과도 인정하고요. 효과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거기에 비해서 된소리 현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된소리 현상은 반드시 뒤에 소리가 안 울리면서 소리가 된소리로 100% 바뀌게 되어 있는 필연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외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이소리는 예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반드시 합성어에서 일어나요. 합성어, 다른 말로 바꾸면 실질 형태소 더하기 실질 형태소입니다. 보통 1학년 시험 문제에서는 명사 더하기 명사의 합성적 개념의 단어만 가지고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형태소 수업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냥 명사와 여기도 명사다 이렇게만 일단 규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된소리도 합성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감과 음이 체음과 조사 사이에서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의 과정에서만 나타나는데 된소리는 합성어뿐만 아니라 어감과 음이 체음과 조사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합성어일 때, 된소리 합성어일 때는 앞말의 받침이 울림소리가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앞말의 받침이 울림소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합성어는 앞말의 받침이 울림소리예요. 그래서 동일한 합성어일 때도 앞말의 받침이 울림소리냐 아니냐로 그 개념을 규정하면 됩니다. 구분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가서 요 방금 받는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현상을 두고 구분해 가면서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자, 봅시다. 된소리 현상은 두 개의 안울림 소리, 쉽게 말하면 쌤이 겠죠. 안울림 소리 더하기 안울림 소리. 다시 할까요? 안울림 소리 더하기 안울림 소리가 옵니다. 여기에서 뒤 오는 안울림 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고요. 이런 된소리 대기 현상은 다른 말로 경음화 현상이랍니다. 경음화 현상이라 하고요. 얘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서도 교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볼게요. 어감과 음에서 일어나죠. 어감과 음이에요. 자, 여기 받침이 기역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오는 소리가 기역이지요. 그러면 위에서 봤던 조건대로 안울림 소리 더하기 안울림 소리예요. 그런데 뒤에 소리가 된소리가 되지요. 여기도 기역하고 지읒이 붙었는데 발음하면 지읒이 쌍지읒이 되지요. 이 부분이 된소리입니다. 밥과 같은 경우도요. 밥은 명사지요. 과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비읍과 기역이 붙고요. 이 뒤에 있는 기역이 쌍기역이 되고 비읍과 디귿이 붙었는데 뒤에 있는 디귿이 쌍디귿이 되는 거예요. 합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볼까요? 밥 주걱이죠. 비읍하고 명사지요. 주걱이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더하기 명사니까 합성적 개념이죠. 근데 받침이 울림소리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읒이 쌍지읒이 돼버리거든요. 요게 된소리고요. 요 같은 경우도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밥 더하기 그러고 명사 더하기 명사니까 합성이죠. 앞절 같은 경우는요. 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음절에 끝소리 현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비읍 더하기 기역에서 기역이 쌍기역이 되거든요. 이래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길 같은 경우는 교체가 몇 번 세였어요?
두 번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된소리 현상입니다.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을 보시면요. 사이소리는 앞에 쌤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합성어라 그랬죠. 합성 명사를 이룰 때입니다. 두 번째, 울림소리가 반드시 앞에 옵니다. 별표 쳐놔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걸 사이소리 현상이랍니다.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에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은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사이 시옷을 표기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사이 시옷을 표기하고 이 표기로 인해서 뒤의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세 번째 사이소리 현상은요. 어문의 결합에서 니은이나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은 크게 보면 세 가지지요. 울림소리에 예사소리가 와서 발음할 때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되는 것, 사이시옷을 씀으로써 사이시옷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오는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 두 번째, 어문의 결합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뒤의 소리에 니은이나 또는 앞뒤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를 사이소리 현상이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된소리와 구분해야 되고요. 된소리 현상과 구분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첨가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첨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받는 된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1번하고 2번의 경우와 비교해서 보면 된소리를 사이소리와 구분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어문의 변동에서 교체, 탈락, 축약, 첨가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첨가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사이소리는요. 3번을 보면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의 정서법이 뭐냐면요. 우리말에서 우리말끼리 되어 있는 말이나 우리말과 한자로 결합되어 있는 이 말의 사이에는요. 쉽게 말하면 명사 더하기 명사의 사이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단 앞에 있는 명사가 뭐로 끝나면 그렇죠. 모음으로 끝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받침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합성 개념에서는요. 이 명사에서 의라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사이시옷이 개입돼 들어오는데 요 사이시옷은 여러분 고전 문법을 배울 때 훈민정음에서도 한 번 더 나오니까 인식해 두세요. 그러면 나뭇잎이라고 그 옆에 얘가 나오지요. 나뭇잎을 볼까요? 나무와 잎이 결합해 있죠. 나무의 잎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라는 명사에 잎이라는 그렇죠. 명사가 결합할 때 그 명사에 뭐가 있죠? 나무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시옷을 써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나룻배 같은 경우도 나룻배가 됩니다. 나룻배도 되고 나룻배도 돼요.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써 있는 발음은요. 된 소리를 일으켜도 되고 안 일으켜도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나루 더하기 잘 보세요. 시옷 더하기 배로 돼 있죠. 이 더하기 시옷 더하기 몸으로 돼 있거든요. 초 더하기 시옷 더하기 불이에요. 그래서 발음하면 촛불이 되는 거예요. 촛불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촛불이 될 수도 있고요. 다시 할게요. 촛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비읍이 일단은 쌍비읍으로 바뀌었으니까 된소리 발음이 됐죠. 그런데
밑에 거를 적용해버리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니까요. 음절의 끄 소리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적용되는 발음에서는요. 초뿔로 발음을 해버리는 경우와 첫뿔로 발음하는 경우를 다 인정하는데 밑에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걸면요. 어문의 변동이 사이소리 현상도 생기지만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도 같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병은 한자입니다. 전세는 한자고요. 제사도 한자예요. 그 뒤에 붙는 거는 앞에 붙는 거는 우리말이에요. 요 정도고요. 한자작이 한자로 되어 있는 합성어는요. 원래 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과라고 하지요. 그런데 내과라고 쓰지 않거든요. 이해됐죠? 그렇죠. 발음은 내과라 하지만 표기에서는 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옷을 쓰면서 뒤에 오는 소리가 깐, 빵, 짜,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택간 이해되지요?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는 6개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의 소리를 우리는 한자와 한자가 결합한 사이시옷의 사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사이소리 현상에 예외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래기름이 아닙니다. 고래기름입니다. 기와집이 아닙니다. 기와집입니다. 말방울이 아닙니다. 말방울입니다. 밤송이가 아닙니다. 밤송이입니다. 일부 방언, 특히 경상도 방언이죠. 선생님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방언에서는요. 이 사이시옷에 의한 된소리 발음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예시가 많아요. 고래기름, 기와집, 밤송이, 말방울 이런 식으로 된소리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복수 허용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인정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냥 확인해 두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지요? 첨가지요. 예, 이 부분은 앞에서 봤던 그런 된소리가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조건을 꼭 외우세요. 앞말의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요겁니다. 니은, 미음으로 시작되면 니은이 앞말의 니은이 첨가되는 거예요. 더 생기는 겁니다. 2 더하기 모음이지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 더하기 모음이에요. 그러면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사이시옷을 써야 되겠죠. 이거는 표기입니다. 표기에서는 사이시옷을 쓴 표기를 하고요. 왜? 위에서 사이시옷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발음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잇몸이 됩니다. 사이시옷이 없다고 봐야 돼요. 발음할 때는. 그런데 잘 보세요. 간혹가다 학생이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잇몸이라고 돼버리면 이 친구를 잇몸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리고 잇몸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처럼 해버리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시옷이 디귿이 됐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생겨요? 디귿 더하기 미음이 니은 더하기 미음이 되니까 이 친구는 이거를 비음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받는 이거는 틀린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시옷에서 사이소리 현상에서 니은 첨가 현상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조심해서 보시고 음절의 끝소리나 비음하에 의해서 니은이 생긴다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이 둘 다 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학생은 이거를 교체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코날 또 보세요. 코 더하기 날이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 더하기 우리말이고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표기에서는 사이시옷을 써줍니다. 그러나 발음할 때는 니은을 첨가시켜 주지요.
맨나물, 아랫니, 턴마당 이 전부 다 니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옷은 전부 다 빼버리면 매 더하기 나물이고 아래 더하기 이고 터 더하기 마당이고 이런 식으로 합성화되어 있는 걸 의미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뒤에 말이 이나 또는 반모음이니까 야가 되겠지요. 로 시작될 때는 니은이 한 개 또는 둘,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약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 식용유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논일. 자, 이거 보세요. 논 더하기 1이잖아요. 요럴 때는 여러분 뒤에 말이 뭐지요? 이로 시작하지요. 논일할 때 이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니은 첨가에서 그 사이소리 현상에서 니은 첨가만 되는 첫 번째 조건은요. 앞부분에 니은이 들어옵니다. 다시 합니다. 앞부분에 니은이 들어와요. 그런데 니은이나 니은 첨가의 경우에는 즉 조건이 이거지요. 이나 반모음 야가 올 때는 뒤에 니은이 결합하거나 또는 앞에 니은, 뒤에 니은이 결합하는 거예요. 아랫니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겠지요. 니은이 들어오고 뒤에 니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조건 4번하고 5번의 조건은 앞부분에 니은이 첨가되느냐 5번의 조건으로 가면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에서 니은이 첨가되거나 아니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둘 다 첨가되는 경우냐. 무슨 말이냐면은 받침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버리면 니은이 되고요. 요 모음 조건에서는요. 받침이 둘 다 있죠. 이 경우에는 이때는 니은만 첨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니은이 첨가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유마거든요. 조건 보세요. 리얼 더하기 니은은 무조건 리얼이 된다 했죠. 그러면 물약 같은 경우는 니은 첨가도 일어나고 첨가 하나에 유마니까 여러분 뭐지요? 교체도 일어나는 겁니다. 나머지도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까 곡간, 셋방 했었잖아요. 그러면 초점, 이 한자지만 6개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옷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여러분. 외과도 안 쓰는 겁니다. 치과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소리는 전부 다 뭐로 발음해요? 된 소리를 다 발음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건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된 소리하고의 구분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요. 한자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이소리 현상과 된 소리 현상을 여러분 이제 거의 다 구분을 했는데, 요러면 어머니 변동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우리가 공부했던 이 강좌를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공부해 왔던가에 대한 측정을 해보고 체크를 해봐야겠죠. 예, 그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수업을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강의를 듣고 실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